자, 엑셀에서 계산을 하실 때 그냥 빈자리에다 해볼게요. 계산을 할 때, 요 두 개의 숫자를 합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꼴 기호를 적어야 돼요. 이꼴 기호를 적고 특정 셀을 선택을 해요. 이꼴 기호를 적어줘야 수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꼴 기호 적고 셀을 선택하고요. 자, 더하고 싶으면 더하기 빼기 이렇게 사칙 연산 기호를 쓸 수 있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서 엔터 치면 이 두 숫자의 합이 계산되어지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130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엔터를 치면 엔터 쳤을 때 그 결과가 바뀝니다. 다시 120 엔터 치면 다시 그 답이 바뀌고요. 자, 엑셀은 지금 숫자 120 더하기 100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셀 더하기 이 셀을 했기 때문에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그 답도 바뀌어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이 셀을 여기까지 따라 하세요. 따라 하셨어요? 따라 했으면 자, 이렇게 계산되어진 이 답을 밑으로 여기 셀을 클릭하면 엔터 쳐서 아까 답 구하고 나면 밑에 있는데 다시 클릭해서 녹색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 녹색 점에 가까이 가져가면 십자 모양 그리고 몇 칸만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드래그를 해보시고 밑에 있는 답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셀 주소가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값은 어떤가요? 또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됐죠. 자,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 셀의 주소에 자, 우리가 셀 주소가 G5번, G6번 이랬던 것이 밑에 가면 6번, 5번은 6번으로, 6번은 7번으로 하나씩 증가하게 돼요. 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행번호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자, 이 셀을 옆으로 한 두 칸 정도 더 드래그 해보세요. 자, 지금 답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아까는 G열에 있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H열로 바뀌었습니다. 옆으로 드래그 하니까 열이 움직였죠? 열이 움직일 때 열 번호가 바뀌었어요. 자, ESC 눌러서 빠져나와서 옆에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셀도 H에서 다시 I열로 열 번호가 바뀌었어요. 엑셀은 하나의 계산식을 세워서 그 식을 이렇게 네모난 점, 여기 녹색 점에 가면 마우스가 십자 모양 나오고 이때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때 복사했을 때 그 식의 답이 내가 원하는 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식을 잘 세워줘야 돼요. 자, 요건 지우고요. 드래그해서 그냥 딜리트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엑셀에서 방금은 셀 주소를 이용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직접 사칙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식을 쓰는 방식이고 엑셀에는 그런 계산의 원리들을 다 만들어 놓은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함수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의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이 이 숫자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해 놓고요. 자, 지금 홈에 시그마 하는 기호 보이죠? 자, 이걸 눌러요. 이걸 딱 눌러주면 sum이라는 함수 이름이 나오고 갈로가 보이고요. 블럭이 잡혀 있어요. 이 블럭에 보여지는 값은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지는 값과 동일합니다.
그죠? 지금 F5에서 K5 이런 식으로 블럭이 잡혔는데, 자, 아까 제가 요거 더 하고 싶다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을 때 지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뀌어질 겁니다. 자, 여기 관람 시간이라고 글자가 뜨는 자리는 지난 시간에 이름 정의를 해놔서 그렇고요. 만약 관람 시간 말고 요금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 점선이 있는 동안에는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이렇게 수정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H5에서 H12. 그래서 더하고자 하는 자리에 범위를 설정하면 돼요. 관람 인원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 자리를 드래그 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드래그해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다 더하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보면 이 숫자들의 합이 구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 볼게요. 시그마 자리 옆에 화살표가 있고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평균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하면 average라는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average라는 함수는 숫자들을 범위로 넣어주면 그 숫자들의 평균값을 알아서 계산해요.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만약 숫자를 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려면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것이 평균이잖아요. 그런 평균을 구하는 원리를 이 함수 안에 프로그램으로 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만 범위로 넣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범위로 넣어주면 이 숫자들의 평균값이 알아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직접 다 더하고 나누기 몇 개인지 개수 헤아려서 개수로 나누고 이럴 필요 없이 average라는 함수 안에 이 average가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계산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구할 때 average 함수가 필요하고 합계 구할 때 sum 함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이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종류들은 자주 쓰는 몇 가지만 밖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외의 함수들은 기타 함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함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선택을 하면,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혼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함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함수가 원하는 인수들이 요 갈로 안에 아까 sum 함수 갈로 안에 들어갔던 것이 인수인데, 함수마다 인수가 아까 sum이나 average처럼 단순한 것들도 있지만 그 함수가 계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자료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함수의 인수들을 적는 자리들이 나오는 함수 인수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함수마다 인수를 적어주는데, 자, 이런 if 같은 경우는 인수 적는 자리가 3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함수 인수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적을 만큼 쉬운 함수 문제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취소할게요. 자, 만약에 if라는 함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equal if 이런 식으로 써서 직접 함수의 인수들을 적을 겁니다. 자, 이때 밑에 보시면 함수의 힌트가 보이는데,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다음 쉼표, value if true, 쉼표, value if false에서 3개의 인수가 필요하다는 걸 힌트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로 알려주고 아까 함수 인수창 열렸을 때에 그 3개의 칸 대신에 여기 인수를 쉼표 찍어서 구분해서 적어주면 돼요. 인수를 적어줄 때 그 네모칸 대신에 우리는 쉼표를 찍어서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아직 if까지 가기엔 힘들고 아까 했던 sum 함수의 경우도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손으로 써서 다시 했는데 이꼴자 적으시고 S를 적어보세요. 자, S만 적으세요. S를 적으면 어때요? S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들이 나옵니다.
자, 썸이 보이려면 저 밑으로 스크롤을 해야 되니까 멀거든요. 그래서 U자도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SU 정도 적었어요. 그래서 SUM까지 다 적어줘도 좋지만 SU까지 적었더니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키보드 방향 키로 내리세요. 두 칸 내렸어요. 자, 내리고 왼쪽에 탭키 있죠? 탭키, TAB, 탭키를 딱 눌러요. 그러면 썸의 갈로까지는 자동 생겼고요. 자, 더하고자 하는 것이 갈람 인원이면 갈람 인원 자리를 범위를 해요. 썸 함수의 인수는 그냥 숫자 범위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인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만 하시면 되고요. 인수가 제일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갈로를 닫으면 돼요. 그래서 직접 함수 이름을 적고 갈로 닫는 것까지 직접 해주고요. 엔터 치면 자, 아까 요거 저는 똑같은 범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에브리지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꼴 기호 적었어요. 자, 혹시 아까 앞에 썸 못 따라 했으면 ESC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에브리지 따라갑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가고 에브리지부터 다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꼴 기호 적고 A자를 적어요. A자 적었더니 에브리지 아까 스펠링 보셨어요? A, V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러면 두 번째 B자 적으세요. 적었더니 에브리지 함수가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두 글자 적고 밑으로 한 칸 내려요. 밑으로 한 칸 내렸어요. 그리고 탭키 눌러요. 그리고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갈로 닫고 엔터 쳐요. 자, 이게 합계 평균 구해봤습니다. 지금 똑같은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함수만 바꿀게요.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자, 이꼴 항상 따라할 때 앞에 거 못 따라했으면 이거 함수 연습하다가 못 따라했으면 ESC 눌러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 거라도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꼴 기호 적었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라는 함수인데 M자를 적어 볼게요. M자 한자만 적어도 MAX가 바로 보이네요. 밑으로 한 칸 내려서 탭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 범위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꼴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min입니다. 자, min은 거리가 너무 멀죠. 자, i자까지 한자 더 적을게요. mi 자, mi까지 적고 두 칸 내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탭 갈로가 열리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설정을 해요. 지금 똑같은 방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수만 바꿔서 새로운 함수의 이름들을 파악을 하시고 인수 적는 방식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최소값 자, 이꼴 이번에는 개수를 헤아리는 카운트 함수를 해볼게요. COU까지 적을게요. 카운트가 바로 있습니다. 그죠? COU까지 적으니까 카운트라는 함수가 바로 보이고요. 탭키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범위를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갈로 닫으면 자, 요 숫자의 개수가 구해졌어요. 자, 이꼴 다시 한번 카운트 함수도 있고 카운트 A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COU 정도 적고 카운트 말고 밑에 있는 카운트 A 함수를 적습니다. 카운트 A 탭
범위 설정하고 갈로 닫고. count A 함수도 그 개수를 헤아려서 8이라고 나왔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equal COU까지 하시면, 자, count의 밑 옆에 힌트를 볼게요. 도움말이 뜨죠.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여기 글자 count 함수 옆에 글자가 떴어요. 자, 밑으로 한 칸 내려보면 count A 함수의 설명이 있어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함수 이름을 방향키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힌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count와 count A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count를 선택을 할게요. 자, count를 선택을 하고 여기 스마트폰부터 태블릿까지 문자 있는 자리를 범위를 해볼게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답이 0이라고 나왔고요. 자, 다시 count A를 할게요. count A 한 번 더 스마트폰에서 태블릿까지를 범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count는 아까 count나 count A로 관람 인원이 있는 숫자가 적혀 있는 자리를 선택했을 때는 count A로 계산을 하나, count로 계산을 하나, count A로 계산하나 똑같은 답이 나왔고요. 자, count로 문자 있는 자리를 범위로 넣었더니 0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도 못 헤아렸어요. count A는 문자 자리도 8이라고 답을 구했고, 그래서 count 함수의, 이제는 그냥 앞에 다시 보면 count 함수의 의미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만 헤아리니까 아까 이 자리에는 숫자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0이었고요.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은 다 헤아리기 때문에 빈 셀 빼고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다 헤아려서 8이라고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인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넣었지만 함수마다 그 의미가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 large라는 함수를 해볼게요. L자만 적었더니 large란 함수 바로 나오네요. 자, 앞에까지는 인수가 숫자 범위만 넣으면, 그냥 단순 범위만 넣으면 되는 부분들을 했다면 large 함수를 넣었을 때는, 자, large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서 몇 번째 큰 값, k번째 큰 값,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몇 번째 큰 거를 원하는지 그 숫자를 하나 더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범위를 하더라도 범위, 그 다음 쉼표를 찍고요. 쉼표를 찍고 나는 두 번째 큰 값을 구하고 싶다. 2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말고 두 번째 큰 값을 찾아준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2를 안 적고 1을 적으면 뭐예요? 1을 적으면 아까 max가 구한 최대값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large라는 함수는, 자, max는 제일 큰 것밖에 못 구하지만 large라는 함수는 인수 하나를 더 적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원하는 번째 거의 숫자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바뀌면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함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외우고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인수들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함수마다, 근데 그 함수마다 원하는 인수의 구조가 다 다르고요. 자, 이런 함수, 예제에서 주어진 함수들마다의 인수의 의미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요 예제에서는, 자, 지금 ITQ 예제에서 다른 내용들은 글자 내용만 바뀌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수 계산 부분은 계속 다른 게 나와요. 물론 몇 개의 예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 비슷하게 해서 비슷비슷한 정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예제들을 통해서 함수의 인수 구조들을 외우고 거기에 맞게 문제의 내용이 바뀌면, 문제의 지시사항이 바뀌면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응용하는 정도나 난이도가 그래도 ITQ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며칠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그 몇 배의 난이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설명 들어도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복하면서 영상 다시 새로 들으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고는 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ITQ에 나오는 정도의 응용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컴알의 계산도 뭔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함수가 특별히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같은 함수라도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했던 썸이나 에버리지나 이런 단순한 것들 그거부터 먼저 충분히 그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되지만 자 우리가 그거는 익숙해지는 연습은요 집에서 하셔야죠. 네. 수업 중에는 다음 단계로 바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 함수가 choose와 mid라는 함수 있어요. 함수 이름이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거 아니고요. 아까 min은 최소값 구하는 거고 mid라는 함수는 mid라는 함수는 문자에서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 특정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글자가 자, 이 글자에서 세 번째 자리로부터 두 글자 그러면 뭐죠? 세 번째 자리로부터 두 글자 CD. 그래서 이 글자 전체에서 CD 두 글자만 뽑아내려면 우리는 이 글자는 세 번째부터 해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두 개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요거 두 개만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걸 해주는 함수가 mid라는 함수입니다. midterm 해서 그죠? mid. 그래서 문자를 주고 자, 이런 작업을 컴퓨터가 하려면 문자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건지 시작 위치를 가르쳐 줘야 될 거고 그 다음 몇 개가 필요한지 개수를 넣어주면 되죠. mid라는 함수는 문자, 시작 위치, 개수. 그래서 요 문자 자리에 요 글자가 적혀 있는 셀이 들어오고 세 번째 자리 두 개 이런 식으로 인수를 넣어주면 요 CD 하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자가 있고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래서 mid라는 함수의 인수는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choos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choose라는 함수는 인덱스 번호가 오고요. 첫 번째 인수에는 무조건 번호가 옵니다. 번호가 오고, 자, 이 번호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번호가 1이 나오면 어떤 걸로 반응하고, 2가 나오면 어떤 걸로 반응하고, 3이 나오면 어떤 걸로 반응할 건지, 그죠? 어떤 걸로 반응할 건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지는 경우에 번호가 여기 1, 2, 3까지 나온다면 이 자리에 이 값이 1일 때, 이 값이 2일 때, 이 값이 3일 때, 요 번호가 만약에 100번까지 나온다면 우리는 뒤에 100개의 인수를 더 적어야 되고요. 번호가 3까지 나오면 3개만 더 적으면 되고요. 이 자리 첫 번째 인수에는 번호 형식의 1, 2, 3, 4 이런 번호가 와야 됩니다. 번호 형식이 와야 되고, 이게 몇 번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개수가 정해지는데, 이 자리에 1이면 별표를 하라, 2면 하트를 하라, 3이면 크로바를 하라, 이런 식으로 1일 때에 적혀질 값, 2일 때에 3일 때 그 내용으로 대응되어져요. 자, choose의 인수는 번호가 오고 이 번호가 1일 때 처리할 거, 2일 때 처리할 거, 3일 때 처리할 거 번호가 나오는 개수만큼 대응해서 넣어준다. 자, 그러면 두 함수를 같이 자, 위에 문장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이 할인 요금이에요.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이 할인 요금인데, 자, 단 할인 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300원을 할인하고 2면 500, 3이면 800. 자, 아까 choose가 뭐라 했어요? 1이면 뭐로 대응하고 2면 뭐로 대응하고 3이면 뭐로 대응한다 했었죠? 여기에 1이면 300에 2는 500에 3은 800에 이렇게 대응한다 했으니까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뭔가 1, 2, 3, 4 같은 번호가 왔을 때 여기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 이렇게 대응되어져요. 이 자리에 뭔가 왔을 때 이렇게 대응되어집니다. 1이면 2면 3이면. 근데 이 자리에 뭐가 왔느냐? 자, 할인 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의 코드. 이 코드의 세 번째 글자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 글자.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것들이 세 번째 글자죠. 세 번째 글자라는 건 이 문자의 미드 함수에 대응한다면 미드 이 문자 셀 콤마 세 번째 글자라는 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죠? 여기는 개수 적을 자리인데 한 개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로부터 한 글자 해주면 요거 세 번째 글자예요. 자, 이 자리에 요 자리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 미드 코드 번호가 들어오고 아까 미드 함수의 인수는 뭐였어요? 미드는 문자 요 코드 번호 문자의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 이거를 추출하면 1, 2, 3, 1, 3 해서 뭡니까? 요 자리에 뭐가 왔어요? 자, choose의 첫 번째 인수 자리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요? 1, 2, 3, 4 같은 번호가 와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 번호 올 자리에 우리가 미드 함수를 해주니까 1, 2, 3이라는 번호가 오네요. 1, 2, 3이라는 번호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1, 2, 3 같은 번호가 오고, 그 미드의 결과가 1이면 300, 2면 500, 3이면 800, 1은 300, 2는 3은 이렇게 대응해 지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빼서 할인 요금을 구하는데, 이 할인 금액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할인 금액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금은, 데이터를 보시면 요금은 이미 여기 정해져 있어요. 요금은 정해져 있고,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빼야 되는데, 할인 금액은 따로 얼마를 할인한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코드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자, 요금은 정해져 있고요. 한번 쓰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할인 요금은 이꼴 요금에서 뺄 겁니다. 요금에서 빼기 할인 금액,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인데, 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할게요. 자, 요금에서 이꼴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인데, 그 할인 금액이 어딘가 적혀 있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자, 그 할인 금액은, 자, 이 빼기 할인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 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300을 빼주고, 2면 500, 3이면 800을 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빼기 우리가 계산해서 구해 와야 되죠.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미드. 자, MID가 열렸으면 MID부터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추즈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완전한 형식으로 다 마무리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인수로 뭡니까? 여기 MID가 뭐 하려고 왔죠? 이 코드 문자에 코드 문자 셀 쉼표 찍고요.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쉼표 찍고 개수 1개, 그리고 괄호를 닫을게요. 그러면 요 세 번째 한 글자 1, 2, 3 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한 글자를 추출했더니 1, 2, 3 같은 값이 나왔고요. 자, 이것이 추즈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숫자 필요한, 인덱스 넘버 필요한 자리에 들어왔고, 자, 미드의 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색깔로 누구가 짝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빨강색 괄호로 맞춰놨고요. 자, 쉼표 찍을게요. 자, 미드를 괄호 닫고 나면 이제는 미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미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요게 전체 한 덩어리가 추즈의 첫 번째 인수, 추즈의 첫 번째 인수 했고요.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아까 1일 때 300이라 했죠? 300. 또 쉼표 찍고 2일 때 500이라 했어요. 500. 쉼표 찍고 3일 때 800이라 했습니다. 800. 그리고 괄호, 추즈의 괄호를 닫을게요. 이 구조가 한 줄로 쭉 적어준 이 구조가 입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세 번째 한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추즈식의 결론은, 답은 300, 500, 800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원래 요금에서 300 또는 500 또는 800이 빼기가 돼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엔터 치면 9,700원이 됐어요. 맞는지 한번, 요거는 검산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면, 자, 10,000원에서
코드 번호의 세 번째 한 글자가 1이죠. 1이니까 300이죠. 그래서 10,000원에서 300원을 뺀 97,000원이 나온 겁니다. 아니, 9,700원이 나온 거예요. 답이 맞죠? 자, 여기 구한 이 답을 옆에 녹색 점 있죠? 녹색 점이 있는데 여기를 딱 가서 십자 모양 나오면 밑으로 드래그를 하세요. 자, 드래그를 해서 그냥 두면 어떤가 하면 앞에 우리가 선을 넣었잖아요. 굵은 선. 그것 때문에 제가 밖에 빠져나와 보면 굵은 선들이 생겨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선은 나중에 넣으셔도 된다고 했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자, 미리 넣었다면 여기를 해주셔야 돼요. 채워서 복사한 이후에 생긴 요 기호 있죠, 여기. 이 기호 있는 자리를 요 밑을 클릭을 하시고 테두리 선, 굵은 테두리 선, 이거 서식이거든요. 꾸며준 서식, 그 서식 없이 채울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복사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서식 없이 채우니까 이 쉼표에 원자 적히는 것까지도 앞에 설명 들으세요. 자, 쉼표에 원자 적히는 것까지도 서식을 없애버렸네요. 그럼 이건 또 안 돼요. 이 서식은 따라가야죠. 예, 그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선이 있었으면 미리 해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실행 취소할게요. 서식 그냥 있는 그대로 잠깐만요. 다시 이 자리에서 서식 있게 그냥 둘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하면 선이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보통의 문제들은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거 하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근데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원자까지 지워져 버리니까 자, 나중에 선을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굵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을 다시 한번 고칠게요.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한 번 더 하고 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2 작업이나 이런 데서는 모양 깨끗하게 정리된 거 요구하지 않아요. 1 작업은 모양이 선 굵기나 이런 것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의 모양이 잘못됐으면 미리 다 해놨는데 잘못되면 요만큼 부분을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굵은 바깥쪽 한 번 더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실은 옆에 하면 또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계산 다 해놓고 그런 작업들을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 그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윗단계에서 테두리 선 넣을 때 조금 있다가 계산 문제 풀고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밀었다가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밀어놨다가 까먹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죠? 해야 돼요. 예. 자, 정답 파일을 한번 볼게요. 정답 파일 보시면 아까 여기 이 자리가 9,700원 이렇게 적힌 게 아니고 그냥 쉼표 스타일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에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자 궁금하시면 정답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답 파일 어디 있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정답 파일 봤을 때 자 이 자리는 범위 설정하시고 여기 우리가 처음 데이터 입력할 때 쉼표 스타일 해서 회계형 넣었잖아요. 그거처럼 하시면 돼요. 요 쉼표 스타일 회계형 요거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비고 계산할게요.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령 연장이라고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령 종령이라고 답하도록 자 if 함수를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if라는 함수는
if라는 함수는 조건식. 이 조건식이라 하는 것은 무언가와 무언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면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고요. 참일 때 뭐라고 답할 건지, 거짓일 때 뭐라고 답할 건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돼요. 참일 때에 적혀질 값, 거짓일 때 적혀질 값. 첫 번째 인수로 어떤 조건 판단을 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참이면 여기에 연결을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연결하도록. 자, 조건은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면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인지 비교를 하고 이 비교에 따라 참이면 상령 연장이라고 하고 거짓이면 상령 종용이라고 답이 나오도록. 그래서 답으로 나와야 될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 조건 비교가 이렇게 해주고, 그럼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관람 인원을 이상이다 2000 이렇게 하면 돼요. 관람 인원이 2000 이상 이렇게 비교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교 판단을 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비교 판단하는 조건식은 첫 번째 인수로, 그 다음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참일 때 상령 연장, 거짓일 때 상령 종령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고 자리에 포인트를 두시고, 자, 이꼴 기호 적고요. if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꼴 if 갈로 여시면 되고요. 자, 비교할 조건 내용이 관람 인원이 2000 이상. 자, 관람 인원은 자, 이 행에 지금 제5번 셀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람 인원을 해야 돼요? 같은 행에 있는 5행에 있는 요 관람 인원, 이 관람 인원, 이 값이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숫자를 2000과 비교를 했어요. 이 숫자를 2000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 확실하게 분리가 딱 되죠. 자, 쉼표 찍고요. 조건 비교는 자,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거 뭐 쉬우니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요 if 함수가 판단하도록 두면 돼요. 자, 이 자리에 데이터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서 3000 이렇게 적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답도 자동으로 알아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판단은 프로그램이 하면 되고요. 쉼표를 찍고, 이게 참일 때 2000 이상일 때 자, 상령 연장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식을 쓰는 중에 문자가 나오면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큰 따옴표 2개짜리. 또 쉼표 찍고 거짓일 때 적혀질 값 갈로 닫을게요. 조건식, 이 관람 인원을 2000과 비교하는 조건식 쉼표 찍고요. 두 번째 인수로 참일 때,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적혀질 값
또 쉼표 찍고 거짓일 때 적혀질 값. if는 이렇게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인수 구조는 외우셔야 돼요. 요런 단순한 문제를 통해서 인수 구조가 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람 인원을 2000과 비교를 했고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이면 거짓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 식을 마찬가지로 십자 모양 있을 때 밑으로 쭉 채워서 복사하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에 이렇게 선을 미리 정해놨다면 서식 없이 채우기를 요 2개 계산할 때 해줘야 돼요. 아까 이 자리도 쉼표 스타일 넣을 거였으니까 쭉 채운 다음에 전체 범위해서 쉼표 스타일 하면 선 모양 다시 안 그려도 되는 거죠. 자, 3번. 10월 12일 상영 영화 개수. 자, 그냥 개수 구하라 하면 카운트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10월 12일 날 상영하는 영화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 개수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답 적힐 셀은 여기 3번 자리고요. 혼자 하실 때 답을 모르겠으면 여기 답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count if라는 함수의 인수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if라는 함수의 인수는 범위와 조건입니다. 범위는 범위 조건인데 지금 요 문제에서 범위는 이 범위 중에서 날짜가 10월 12일인 거 그거 찾으라고 조건을 주면 돼요. 그래서 자, equal count if 자, 함수 이름이 적혔으면 첫 번째 인수로는 조건 비교할 범위 이 글자들 중에서 이 범위 그다음 쉼표 찍고요. 조건이 10월 12일이니까 날짜를 표현할 때도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따옴표 안에 2025 빼기 10 빼기 12일 12 날짜도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표현합니다. 날짜, 시간, 문자 따옴표 안에 넣어서 왜냐하면 따옴표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빼기 계산을 하라는 건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그래서 count if의 인수는 범위와 조건, 그 조건과 비교할 범위와 조건 내용이 들어가지면 됐어요. 4번 스마트폰 관람 인원의 평균. 스마트폰 관람 인원의 평균이라면 조건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은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고요. 자, 조건이 있는 평균일 때 daverag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자, 아까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잖아요. 그것처럼 조건이 있는 평균일 때 average if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에 daverage가 아니라 average if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average if로 먼저 한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 daverage 함수의 인수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average if라는 함수는 조건과 비교할 범위가 오고 그다음 조건 내용이 오고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평균을 구할 범위를 줘요. 이렇게 3개의 인수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거 count if는 이렇게 자, 2가지만 있으면 이 조건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바로 헤아릴 수 있죠. 근데 average if는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걸 찾은 다음에 요 범위에 있는 것을 평균 구하라고. 그래서 3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답 적힐 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AVE 몇 자 적다 보면 AV 두 자 적었더니 밑에 보이죠? 방향키로 내리시고 탭.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과 비교할 범위. 조건 내용이 뭐였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자, 이 글자들 중에서 이 범위들 중에서 범위 쉼표 찍고요. 조건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문자 자리에 따옴표 넣으세요. 자, average if의 범위, 콤마, 스마트폰까지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을 찾아낼 거고 쉼표 찍고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조건은 스마트폰인데 구해야 되는 평균 자리는 관람 인원이죠. 그래서 3번째 인수는 관람 인원 자리의 평균을 구하라고 요 자리를 범위 넣어요. 마무리하고 엔터 칠게요. 숫자들 다 쉼표 스타일 넣을게요. 뭐 3자까지도 뭐 쉼표 스타일 넣어버리세요. 블럭해서 쉼표 스타일 넣어버리세요. 숫자면 그냥 요거 눌러주세요. 자, 답지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답지는 그냥 쉼표 스타일은 아니고 숫자형을 했네요. 문제에서 숫자형이든 회계형이든 알아서 하라 했기 때문에 숫자형이라도 상관없고 회계형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daverage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죠? 지시하는 대로 그 전에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요거 첫 줄은 필드명이고요. 그 필드에 해당되는 값 하나하나를 적은 실제 내용은 요 내용들이죠. 실제 내용은 요 글자 한 줄 한 줄이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이게 실제 데이터죠. 근데 요 데이터를 파악할 땐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를 데이터라 하고요. 자, 아까 average if로 풀었는 것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거 average if로 풀었을 때도 자, 이 범위 중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레코드들이 찾아졌고, 그 중에서 관람 인원의 평균이 계산된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인 것들을, 그 레코드를 찾아서 그 중에 관람 인원을 계산한 것이 요 답이 됩니다. 자, D average는, 자, 아까 average if는 이 범위 중에서 스마트폰일 때 이 자리의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D average는, 자, 이런 스마트폰인 레코드를 따로 필터해 내려면 우리 뭐 필요합니까? 앞에서 배웠던 고급 필터를 하려면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다, 요런 글자 조건이 필요하죠. 자, 이 조건을 어디 딴 데 적지 않더라도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다 하는 요 조건 내용이 필터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자, D average는 전체 데이터와 고급 필터 할 때 이렇게 했죠. 전체 목록 범위, 그 다음 조건 범위, 그 다음 필터될 위치를 범위 넣었어요. 그죠? 다시 고급 필터를 할 때 첫 번째 인수로는 데이터 목록 범위가 들어갔고, 두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들어갔고, 세 번째 인수로 다른 자리에 필터할 범위가 필요했는데, D average 같은 D가 들어가는 함수에는 요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가 그대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할 자리는 어디죠? 계산할 자리는 관람 인원, 이걸 계산해야 되죠. 자, 아까 average if는 이 숫자들을 직접 범위하지만 D average는 관람 인원, 요 필드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계산하는데 함수가 원하는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D average는 이런 식으로 인수를 넣는구나 라고 외우셔야 돼요. average if면 이렇게 넣고 D average면 이렇게 넣는구나 라고 약속되어진 형식을 외우시는 겁니다. D average는 첫 번째 인수로 이 목록 범위를 넣고요. 두 번째 인수에 계산할 필드 명을 넣어요. 실제 요 숫자들을 넣는 게 아니라 요 관람 인원에 대해서 계산할 거다라고 필드 명을 넣어요. 그 다음 조건 내용으로 세 번째 인수에 필드 명과 조건 내용, 이렇게 고급 필터의 조건처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인수도 필드명을 넣고요. 세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 넣어서 이렇게 조건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빨강색 표시했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식으로 인수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적었던 건 지우시고 equal D A D average 탭 첫 번째 인수에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넣고요.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자리는 계산할 필드를 먼저 넣습니다. 자, 계산할 필드 관람 인원에 대한 계산을 할 거니까 관람 인원 필드 선택하고요. 또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는 관람 기기가 스마트폰이다 하는 조건 범위를 넣어요. D가 들어가는 함수 문제는 조건 적는 방식은 고급 필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대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갈로 닫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최대 관람 인원. 최대 관람 인원을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했는데 뭐 우리가 그냥 범위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그 정의된 이름이 나올 겁니다. max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관람 인원을 구하라는 거고요.
최대 관람 인원. 자, 이 자리에 자, 요 자리 선택해 놓으시고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max 주어진 함수는 max고 max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넣으면 되죠. 무엇의 최대값 구하라 했어요? 최대 관람 시간. 자, 관람 시간. 그러면 관람 시간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숫자들을 범위 넣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존에 이름 정의를 해 놓으셨었으면 자동으로 관람 시간이라고 적혀요. 자, 그럼 이름 정의를 왜 하느냐? 자,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범위는 드래그하면 자동 적힐 건데 굳이 이런 이름이 없어도 그냥 이거 이름 정의 안 됐을 때 뭐 G5번에서 G10번 이렇게 적히면 되죠. 근데 이 데이터가 저 밑에까지 몇천 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래그 하려면 힘들죠. 드래그 하면 힘든데 이때 여기에다가 직접 관람 인원 시간 관람 시간 이렇게 적어주면 어때요?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이렇게 이름 정의해 놓고 사용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거 쓰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드래그하면 자동 적히는 걸로 이거 쓰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오히려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드래그하면 자동 적힐 거고요. 엔터 치시면 돼요. 자, 6번 요금을 구하는데 H14번 셀에서 선택한 영화명에 대한 요금을 구하시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금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H14번 이 자리에 스파이더맨이 적히면 스파이더맨에 해당되는 요금 10,000원이 여기 적히면 되고요. 이 자리가 겨울왕국이 적히면 겨울왕국에 해당되는 요금 8,000원으로 수정이 딱 되면 돼요. 이 글자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 글자를 보고 여기 있는 글자 중에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는 요금이 여기 적혔어요. 자, 그 과정을 함수 VLOOKUP 함수한테 가르쳐 주면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 글자를 보고 여기 있는 영화명들 중에서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고 요 영화명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는 8,000원이 오면 된다고요. 이름이 바뀌면 인셉션으로 바뀌면 이 글자를 보고 이거 중에서 일치하는 거 찾아서 6번째 있는 12,000이 답으로 맞으면 돼요. 그런 과정들을 VLOOKUP 함수한테 인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요 글자하고요. 이 글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글자라야지 그 이름 요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셉션 2다. 그러면 일치하는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라야 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자, 이제 답 적힐 셀 선택하고요. 이꼴 VLOOKUP 자, 이 VLOOKUP 함수한테 그러면 그 정보들을 어떤 순서대로 넣어주는지 같이 따라 할게요. VLOOKUP 적어 놓으시고 자, 요 영화명에 대한 요금을 찾고 싶어요. 이 영화명 다음 쉼표 찍고요. 요 글자를 뭐하고 비교할 건가 하면 여기 있는 첫 글자들하고 비교할 거면서 자, 이만큼 다 범위를 넣을게요. 두 번째 인수에는 반드시 요 영화명이 첫 범위로 해서 나머지 다 범위 넣으면 돼요. 자, 최소한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뒷부분은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첫 시작과
답으로 와야 되는 이것까지는 최소한 넣어야 되고요. 더 넣어도 상관없고요. 쉼표 찍고요.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가 답으로 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찍고요. 이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 인수의 요 첫 범위하고 비교할 때 제가 글자 똑같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 자, 여기에 true와 false는 참 거짓의 의미가 아니고 유사일치다, 정확히 일치다 그런 의미로 유사, 정확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on, off, 0, 1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다라는 의미로 요거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선택할 땐 키보드로 할 땐 내려서 탭키. 근데 마우스 잡고 있는 중이면 더블 클릭. 마우스로 하는 방법 아까 함수 이름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인셉션이면 12,000이 나왔을 거고 이 자리를 스파이더맨으로 바꾸면 만으로 수정돼서 나옵니다. 답은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쉼표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숫자 형식으로 된 거 위에 거랑 둘 다 블럭해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영화 이름을 바꾸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도 따라서 바뀌도록. 그래서 영화 이름이 스파이더맨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7번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식을 셀에다가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 안에 가서 조건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조건을 적어주고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에 색깔 서식이 들어가게, 서식은 글꼴을 파랑 굵게 요런 서식이 들어가도록 요게 조건입니다.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인 행 전체에 요런 서식을 넣어주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자, 서식이 들어갈 자리는 이런 자리는 조건 비교되지가 않죠.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이라는 건 이 자체는 서식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 값이 2,000 이상이면 여기에 서식을 넣고 2,000 이상이 아니면 요 레코드에 서식을 안 넣고 2,000 이상이면 요것이 2,000 이상이면 행 전체에 서식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서식 안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식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요. 이만큼이 서식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맞나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관람 인원이 2,000 이상일 때 그 행 전체에 서식을 넣어라 했으니까 조건 비교가 요 셀들을 비교할 거고 그럼 요 셀들 비교해서 그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2,000인지 아닌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식 넣을 대상이 되는 자리는 조건을 만족할 때 서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이만큼이 서식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셀이 서식이 들어갈지 말지는 이 셀에 서식이 들어갈지 말지는 F5번 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요 셀의 서식은 F5번 셀이 2,000 이상인지 비교해서 조건 맞으면 서식 들어갈 거고요. 이 셀은요. 이 셀에 서식 들어갈지 말지도 F5번 셀이 조건 만족하면 들어갈지 말지 결정되는 거죠. 여기 있는 전부가 다 어디예요? F5번 셀. F5번 셀에 의해서
F5번 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될 겁니다. 다 F5번. 전부 다 F5번에 의해서 요 셀들이 같은 행에 있는 것이 조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됩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요. F6번. F6번에 의해서 요거 F6번이죠. F열의 6행. 요거 F6이잖아요. F6이 2000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 그러면 이것도요. F6번. 이것도 F6번. F 전부 다 F6번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 다음은요. F7번. 이것도 F7번. 이것도 F7번. 자, 우리가 이따가 조건부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 수식을 적으면 딱 한 개의 셀밖에 선택을 안 하는데 이때 이렇게 적을 거예요. 요 F5번 셀. 자, F5번 셀이 2000 이상인지 이 밑에 거를 비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넣지 않습니다. 자, 범위로 F5에서 F12까지가 2000 이상 이런 비교는 없어요. 이런 종류의 비교는 없습니다. 비교를 할 때 잠시만요. 자, 비교를 할 때 하나의 셀과 하나의 값을 비교를 해야 참 아니면 거짓이 판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셀과 직접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여러 셀 범위가 있었던 아까 count if, average if 설명드릴 때는 자, 범위를 주고요. 따로 조건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범위와 조건 내용이 따로 들어가지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갖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비교를 해서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려면 이런 범위는 비교하지 않아요. 한 셀과 한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F5번 셀밖에 주소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셀, 요 F5번 셀 외에 나머지 모든 셀들이 비교 판단돼서 참 거짓이 판정되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식을 자, 여기까지 하고 설명만 들으셔야 돼요. 자, 셀의 주소를 자, 예를 들어서 셀의 주소 F5번 셀이 뭐 200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셀 주소를 했을 때 이 식의 주소에서 이 식을 밑으로 또는 옆으로 복사를 하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주소 자, 제가 식의 주소가 보이도록 한번 할게요. 컨트롤 물결 여러분도 컨트롤 물결은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 했던 계산식들이 다 보일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앞에만 보시면 되고 계산식들이 보이죠? 열이 넓혀지면서 식들이 보여지는데 자, 요거는 앞에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건 안 쓰셔도 되니까 자, F5라는 주소가 밑으로 내려가면 행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고 옆으로 가면 열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 식을 자, F 자리에 제가 F5번 주소를 $F $5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복사를 하면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어때요? 다 F5라고 적혔죠. 근데 다시 한번 5번 앞에만 $q 붙어 있도록 해서 식을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는 다 F5번 5라는 기호 앞에 $가 붙어 있으면 아까 둘 다 $F $5일 때는
하나도 안 바뀌고 전부 다 F5번이 되었었어요. 자, 지금 5번 앞에만 붙었을 땐 5라는 값만 그대로 가고 있고 F라는 열 번호는요. 밑으로는 열 번호가 바뀔 필요가 없는 것이 열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복사할 때 열의 변화가 생기니까 GHI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F에만 달러를 붙여 놓을게요. 그런 상태에서 자, 아래로 또는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을 때 이번에는 F라는 글자 옆으로 열이 바뀌는데 F라는 열 번호는 변하지 않아요. 달러가 붙은 기호 자리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러가 붙은 자리는 변하지 않고 밑으로 복사했더니 행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행번호는 변하고 있어요. 행번호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식으로 가서 다시 컨트롤 물결해서 그냥 식만 결과물이 보이도록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셀도 F5번, 이것도 F5번, 이 같은 행의 거는 전부 F5번, 그 다음 여기는 F6번, 이것도 F6번, 요 F6번, 이거를 참조하잖아요. 또 밑에는 F7번, 이것도 F7번. 열이 바뀌어도 다 F열의 것만, F열에 있는 이것만 비교를 하는 거죠. F열에 있는 이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행이 바뀌면 어때요? 행이 바뀌면 행번호는 F5번이었다가 F6번이었다가 F7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 조건식을 하나만 이렇게 F5번이 2000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식을 적으면서 뭐라고 해주는가 하면 F열만 비교하고 행은 다른 행들 다 비교 가능하게 제가 아까 이렇게 채워서 복사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그런 채우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식을 쓸 때 요 F 앞에 달러가 딱 붙어 있으면 그런 의미가 다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 한 셀을 비교하면서 주소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이렇게 적는가 하면 다른 열들을 비교할 때도 어디를 비교하라고요? F열을 비교하라고. 변하지 않도록. 다른 열로 바뀌어서 비교하지 않도록 F열을 고정시킨 거예요.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거고요. 5행은 6행으로 7행으로 바뀌어서 그 각각의 행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F열에 있는 관람 인원만 비교하라고 어느 쪽으로 복사가 되든 다른 열의 건 하지 말고 F열로 고정시켰고 행은요. 다른 행의 것으로 비교하도록 고정을 안 시킨 겁니다. 자, 이제 따라 할게요. 그래서 서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을 범위를 하고 서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을 B5번부터 J12번까지 범위를 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면 세규칙이라고 있고요. 수식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부 서식 방식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 요 자리에다가 수식 하나를 적는데 자, F5라는 거 키보드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 가능하니까 자, 이꼴 기호 적으시고 F5번 셀을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했더니 $F, $5라고 적혀 있죠. 자, 기본이 달러가 붙어 있는데 키보드에 F4라는 키 있죠. F4. 키보드에 F4. ESC 옆으로 가면 F4번 있습니다. 그 F4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F4번을 한번 눌렀더니 O 앞에 달러가 붙었네요. 자, 한 번 더 누를게요. F 앞에 붙었죠?
자, F를 고정시키고 O는 고정을 안 시켜야 됩니다. 자, 달러 F5라고 해놓고 그리고 크거나 같다 2000.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셀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행에 있는 것은 다 F5번으로, 그 다음 행은 F6번으로 그렇게 비교하러 가게 돼요. 자, 요 식을 적고 이렇게 식을 적으면 참 아니면 거짓이 판정되어질 거고, 참일 때에 요 서식 버튼 눌러서 참일 때 글꼴의 색 파랑. 자, 파랑색 비슷한 거 여러 개 있지만 제일 앞에 파랑은 연한 파랑, 그 다음이 파랑이고 그 다음은 진한 파랑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거 파랑을 선택합니다. 색깔 보셨죠? 자, 파랑 선택하고요. 그 다음 굵게 파랑 굵게 확인 이렇게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자, 2000 넘는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갔어요. 자, 혹시 잘못되어서 엉뚱한 자리에 되어 있거든 다시 하실 땐 규칙 지우기에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다시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범위 설정부터 정확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식은 이런 필드명에는 서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조건 비교해서 판단할 자리는 레코드들만 범위를 하시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홈의 조건부 서식, 제가 말할 때 앞에 제 마우스가 어디로 가는지 꼭 보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리고 커서를 딱 놓고 이꼴 기호 적고 첫 번째 레코드의 관람 인원 숫자 자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레코드의 관람 인원 숫자를 클릭해서 주소의 형식은 F열은 고정하고 행은 바뀔 수 있도록 달러 F5가 될 때까지 키보드 F4번 키를 2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2000.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일 때 서식을 넣도록 서식 자리에 가서, 자, 제가 서식 자리,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을 때예요. 자, 서식 자리 여기 있습니다. 서식 자리에 가서 색은 정확하게 표준색에 있는 파랑 하는 글자가 있는, 이렇게 파랑색 비슷해 보이는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시험은 정확한 그 색깔 이름 선택하시고 굵게 파랑 굵게 확인.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만 서식이 들어가면 돼요. 자, B형이고요. B형 1번 문제를 할게요. 자, B형 1번 문제고요. 자, 아까 A형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어. choose 안에 미드 함수식이 들어와서 미드 함수의 결과가 1, 2, 3, 4 이런 게 1, 2, 3이 나왔을 때 거기에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 미드 함수는 특정 문자의 가운데 끼어 있는 몇 번째 글자 그거를 찾을 때 미드 함수인데 라이트 함수가 있어요. 자, 레프트 함수가 있고요. 라이트 함수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 문자가 오고요. 개수를 적어주면 이 문자의 레프트니까 개수만큼 왼쪽에서 몇 개의 글자를 추출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A, B, C, D 이 글자가 있는데
요 문자 자리에 요 ABCD가 있다고 볼게요. 만약 여기에 2라고 적으면 이거 답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2가 들어왔다면 A, B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자에 A, B, C, D, E가 들어있고 개수 자리에 2라고 적었다면 그 답은 왼쪽 두 글자 A, B가 답으로 나오는 거고요. 라이트 함수의 문자, 콤마, 개수입니다. 인수가 문자와 개수. 자, 문자 자리에 A, B, C, D, E가 들어왔고 개수에 2라고 적었다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뒤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두 개. D, E가 답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했던 미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요 CD 아까 요거 CD 두 개를 하고 싶을 때 문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시작 위치 그다음 개수였어요. 그죠? 시작 위치가 하나 더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해주면 요 CD를 답으로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글자를 찾을 땐 미드 함수를 쓰는데 왼쪽에 몇 개, 이거는 left,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이거는 right라는 함수를 쓰고 인수는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A, B라는 요 문자를 추출하고 싶은데 left가 없다면 mid가 대신할 수 있겠죠. mid가 어떤 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A, B를 추출할 때 문자를 넣고 left가 없을 때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해주면 mid로 left로 구하는 대신에 mid로 A, B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mid가 left가 없어도 left는 첫 번째 자리부터 해서 시작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left 대신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부터 두 글자지만 left가 있으면 그냥 두 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mid만 있으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다 이렇게 인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 함수가 다르면 인수가 달라져요. 자, 지금은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그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라는 건 한 글자라는 뜻이죠.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1이면 충청, 2면 경상, 3은 전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right 안에 뭘 할까요? 상품 코드라는 문자 콤마 마지막 글자니까 한 글자 상품 코드 셀 콤마 한 글자 해주면 그 답이 1, 2, 3이 나올 거고 1일 때 충청, 2일 때 경상, 3일 때 전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식을 써보죠. 지역 자리에 포인트를 두시고 자, equal choose 어떤 글자요?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자, right. RI만 적으면 나오죠. right. 상품 코드 셀에 콤마 1.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자, right 함수의 결과물이 1, 2, 3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함수식의 결과가 1, 2,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추주의 첫 번째 인수가 완성됐고 괄호를 안 닫으면요. 완성이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괄호 빠뜨리면 내가 라이트를 모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를 안다면 라이트의 인수는 뭐라고요? 문자, 콤마, 개수까지 적었으니까 라이트를 끝내야죠. 반드시 괄호를 닫으시고 자, 이제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자리 자, 1일 때의 값, 1일 때
이럴 때 뭐였어요? 이럴 때 충청. 이럴 때 충청. 또 쉼표 찍고 이일 때 경상. 맞나요? 경상, 전라. 그렇죠? 그다음 전라. 1, 2, 3에 대응하는 값들을 쭉 입력을 하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충청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답본을 가져와서 해서 그래요. 그죠? 만약에 왼쪽에 있거든. 다 풀고 난 다음에 채워서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식 없이 채우기. 예, 가운데로 딱 해주면 돼요. 원래는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가운데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계산에만 집중하시고 나중에는 입력부터 결과물까지를 다 하는 연습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B형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만 해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B형, C형의 문제들이 어때요? 다 우리 아까 해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여기 개자 붙이는 거 이거는 못하겠네요. 숫자까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내가 배운 걸로 아는 것까지만. 개 붙이는 건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빠르게 준도를 쭉 나가버릴 겁니다. 복습을 해와야지 빠르게 나가는 걸 따라가실 수 있어요.